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 믿겼죠. 그게 그 전날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얼굴을 뵀거든요. 그냥 다들 조용했고 별로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현지 시각으로 17일에 실종된 한국인 교사 일행 수색 작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실종된 상태인데 현재 상황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 교사만 4명이 실종됐고 사고 이제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하죠. 네, 현재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전이었습니다.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에서요. 한 해발 3,32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트레킹에 나섰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그러니까 9명이 지금 하산을 하던 도중에 눈사태가 덮쳐서 그 중에서 이제 교사 4명과 그다음에 가이드 2명이 지금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9명 중에서 4명. 교사는 그런 거고 거기에 또 그 현지인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가이드 가이드들. 2명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현재 구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한 명도 찾지 못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죠? 네, 그 네팔 당국이요, 이 한국인 교사 4명을 찾는데 20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장비를 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도착을 해봤더니 네. 새로운 눈사태와 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수색이 그런데 안 된다. 정말 다행히도요, 지금 방금 전에 네. 다시 수색을 재개했다라는 그렇습니까? 그런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수색 작업에는 워낙 날씨나 기후 요건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이게 박자가 맞춰줘야지 수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눈사태로 사고가 났다 보니까 또 그 위에 또 눈사태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눈이 또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깊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고 앞으로 수색에서도 날씨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라디오 하나 들으니까 현지 셰르파분이 인터뷰를 했던데 여기서 뭐 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이게 원래는요, 이 출발할 때는 날씨가 매우 좋았다고 하고요. 이 트레킹 코스가 뭐 이렇게 무리한 코스가 아니라 네. 그 학생들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런 관광 굉장히 상품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평이한 그런 코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계곡 위를 이제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코스인데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이곳에 눈사태가 만약에 덮치기 시작하면은 다른 길로 피할 곳이 없고 쭉 그 길을 따라서 이 눈사태가 굴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눈이 안 올 때 날씨가 좋을 때는 굉장히 쉬운 코스지만 이렇게 이제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인데 보통 한 1월, 2월 달 정도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1월, 지금 이제 2월에는 철인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죠. 트레킹.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보통 1월, 2월에 가기를 이제 권유를 하는데 네. 1월, 2월에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 1월, 2월에 어쨌든 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눈도 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눈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산사태가 자주 나는 곳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마침 굉장히 좀 운이 안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실종된 교사분들, 이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된 겁니까? 네, 충남도 교육청이요. 2012년도부터 네팔이나 이제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형 해외 체험 연수 국외 체험 연수 봉사 활동도 프로그램을 있군요. 예, 봉사형 국외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저개발 국가에서요. 이제 교육 봉사를 통해서 네. 그 어떤 그 현지의
우리나라의 교육 지식을 좀 전파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온 건데요. 몇 해 전에 그 네팔로 이제 관련 연수를 다녀온 이제 다른 교사들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렇게 트레킹 코스를 타고 가면서 그쪽에 있는 외지에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우리나라 학용품도 전해주고 그다음에 체육 기구도 전달하고 전래 놀이도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좋은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또바니라고 부르는 어떤 단체인데 네. 네팔어로 따뜻한 물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따또바니.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따또바니 회원들이 가서 여러 군데 학교의 시설들을 직접 지어서 복구해주는 이제 네. 그런 활동을 꽤 해왔고요. 오래됐군요, 이 활동을 한 게. 네, 그렇죠. 굉장히 2015년경부터 좀 꾸준히 이루어진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 39명 정도가 사실은 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3개 조로 나누어서 갔다고 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조는 3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1조는 원래 22일 귀국 예정인데 좀 일찍 조기 귀국을 할 거라고 하고요. 2조는 이미 귀국했고요. 근데 지금 3조 11명은 지금 현지에 남아서 수색 작업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뭐 수색이 재개됐다고 전해주셨으니까 좀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뉴스는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관련한 소식인데 좀 갑작스러운 기사긴 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에 좀 닿아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장례식장에서 검사끼리 큰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 네, 이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이요. 네. 18일 밤 9시 30분에 장인상을 당했는데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장례식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열렸는데 네. 이때 이제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요. 이제 대검 간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조문 뒤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원래는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새 대검 참모들 그 네. 사이에 테이블에 이제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예전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그 검사들이 또 있는 테이블로 또 잠깐 자리를 옮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술을 이제 마시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 조국 비리 수사를 예전에 이제 그 지휘했었던 그 송경호 차장 있잖아요. 네네. 송경호 차장이 신 부장에게 이 심재철 부장이죠. 지금 네. 반부패 현재 부장입니다. 반부패 부장이죠. 네. 신 부장에게 저희는 사선을 넘나들면서 수사했다. 방향성을 두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뉘앙스 있는 그런 말을 던진 거죠. 그러네요. 근데 11시 45분쯤에 이 접객실에서 갑자기 어떤 고함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함의 내용이 누가 그래? 누가 조국이 무혐의래? 라고 하는 어떤 소리를 질렀던 것이고요. 근데 정적이 잠깐 이렇게 흐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검사가 이 말을 받아서 심재철 부장이 그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그랬더니 조국 무혐의라는 말이 정말 심재철 부장의 입에서 나온 소리냐, 그런 사람이 검사냐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재철 부장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소리를 지른 고함을 지른 대검 간부가 이제 바로 양석조 그 선임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대검 네. 선임연구관인데 어쨌든 간에 이 계속해서 이 직속인 심재철 지금 부장에게 네. 왜 조국이 무혐의냐, 조국 변호인이냐라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혐의 어떤 부분이 무혐의였다고 얘기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유죄수 사건 관련해서 감찰 무마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 검사 회의에서 냈다는 네네.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왜 해결이 안 되고 여기 장례식장까지 왔습니까? 이 얘기가.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기소됐죠. 불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심재철 부장의 의견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기소 가닥으로 이제 잡은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자리에 기자들이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 공개된 그런, 장소죠. 예, 공공 장소에서 이제 이런 큰 소리가 나왔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술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거는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추행이다라는 굉장히 격한 표현을 추태다. 사용하기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어떤
그런 신임 검찰 간부들에 대한 어떤 공개 저항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술을 마시다가 네. 잠깐 이성을 잃은 그 검사들 사이의 어떤 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뭐 정말로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예,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밖에 개진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있으면 검찰 인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네. 고위급 검사장급 인사들은 했었고 이제 차장급 또 부장급 검사 인사가 있을 텐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법무부에 의견을 낸 거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어떤 핵심 라인들은 유임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과장급 중간 간부들이 사실은 어떤 그 수사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무 라인들. 분들인데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달라라는 것이 이 윤석열 총장의 의지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죠. 이제 여기서 바로 이 중간 간부들의 무슨 승진이라든지 전보에 관한 사항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실무진과 직접적으로 본인이 소통하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수사 의지가 강한데 총장은 네. 그 반면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더 격화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수사는 나머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네네. 지금 울산 사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어떻게 나냐 이게 아마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 검찰에서도 그렇고 밖에 있는 분들이 지켜보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는 거기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